청취자 여러분들은 만두와 교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셰프와 요리사는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 분명 아는 음식인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참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금 만두와 교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질문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원래 우리 주경야독 코너의 목적이요, 너무 심각하기만 한 정치 이야기 사이에 그래도 여유를 가지며 약간 릴렉스할 시간을 좀 가지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동안 뭐 UAM이나 공정이나 막 이런 것들 결코 말랑말랑하지 않은 것들을 하니까 작가님이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름휴가 기간인데. 네네. 그래서 여름휴가철이라 뽑은 책이에요. 이게 여행의 반은 먹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먹을 때도 이게 알고 봐야 재미있게 보인다는 여행의 격언처럼 알고 먹으면 훨씬 맛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알고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런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한 끗 차이의 디테일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음식 매거진의 에디터인 브렛 워쇼의 미식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셰프와 요리사의 차이가 뭔지 그 책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셰프와 요리사는요. 셰프는 전문 요리사이긴 한데요. 관리의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관리의 역할요? 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 동시에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을 셰프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 요리사는 정말 요리를 만드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요리사라고 할 때는 셰프보다는 조금 아마추어틱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주방 단위가 좀 클 때는요, 계급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위에 사람을 이제 총괄 셰프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수셰프라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뭐 드라마에도 나와서 수셰프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드라마도 보시는군요. 저도 드라마 봐요. 그래서 숫자가 붙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숫자가 붙으면 뭔가 되게 그 머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프랑스어라 이게 뭐냐면 모모의 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셰프 바로 밑에는 부주방장이에요, 말하자면. 셰프가 부주방장이라는 뜻이에요? 수셰프가 최고 셰프가 아니라 부주방장. 저도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셰프가 일단 매니지먼트까지 겸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방 구성원들은 다 요리사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요리사라고 불러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보통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식당에 있는 그 요리사를 우리가 보통 셰프 이렇게 부르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리고 프로도 아니고 뭐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도 다 요리사라고 하니까요. 그러네요. 일요일은 내가 우리 집 요리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리사가 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것도 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미식가의 디테일, 이 책에 음식들도 구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용이. 음식 구분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저도 이제 만두와 교자도 그렇고요. 치킨 텐더와 치킨 너겟의 차이 뭐 이런 거, 스프링롤과 에그롤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 궁금하지 않은데 막상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궁금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두와 교자 차이는 제가 알겠어요. 어떤 거? 교자는 일본에서 부르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 크기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죠. 그 만두 같은 경우에는 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반죽한 피에 고기, 야채, 생선, 해산물 같은 것을 넣어서 속을 찌어서 감싼 음식들을 총칭해서 이제 덤플링, 만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군만두는요, 중국 북부에서 밀반죽으로 만든 자오쯔라는 만두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군만두가 우리가 집에서 군만두를 해 먹을 때는 앞뒤로 바싹 튀겨서 먹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군만두의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원래는 한쪽을 굽는 거죠. 한쪽을 굽고요. 그다음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그걸 찌는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다시 빼면은 이제 좀 더 구우면 한쪽은 바삭하고 한쪽은 쪄지기 때문에 딱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서 탁 먹으면 물이 팍
밀크티는 예. 갑자기 침이 고이네. 약간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태원에 굉장히 유명한 덤플링 맛집 자니 덤플링이라는 맛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만두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네네. 이게 원래의 군만두고요. 말씀하신 교자는요, 일본식의 군만두예요. 네. 중국 군만두는 만두피도 더 크고, 그러니까 만두도 더 크고 그런데 교자는 다 좀 더 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중국 만두가 커가지고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교자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입이면 그냥 먹을 수 있게 그런 작은 크기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제 만두 전체를 교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 약간 그렇죠. 일본식 명명이라서 예. 만두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치킨 너겟하고 네. 치킨 텐더는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잘 구분 안 하지 않나요? 저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닭고기를 이용해서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음식에 치킨 텐더와 치킨 너겟, 그다음에 치킨 가스, 그리고 치킨 핑거. 네, 잘 모르겠어요. 다. 주는 대로 먹는 게 최고라서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치킨 가스는요, 이거 대부분 닭가슴살로 만듭니다. 치킨 가스는 예. 뼈와 껍질 있는 닭가슴살을 수평으로 얇게 점여서 이제 팡팡팡 두들겨가지고 커틀릿으로 만드는 거죠. 네. 치킨 핑거는 그 닭가슴살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네. 치킨 텐더는 그 중에서도 소흉근 바로 아래, 그러니까 가슴 아래를 지나는 근육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심이라고 하거든요. 닭 안심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을 또 치킨 텐더라고 해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치킨 너겟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너겟, 엠너겟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닭가슴살이 아니라 특정 부위가 아니라 닭의 여러 가지 부위를 잘게 다져가지고 너겟 모양. 너겟이 원래 작고 동그란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너겟 모양으로 만든 것을 또 치킨 텐더, 그 치킨 너겟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각각 조금씩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듣고 난 다음에 또 까먹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네요. 설명은 다 들었는데. 네. 근데 좀 이 시간에 당 얘기하니까 야식 생각나는데요. 네. 야식엔 또 술 좀 빠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또 치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맥주 얘기인데요. 예. 와인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맥주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라거, 에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라거와 에일의 차이. 라거는 청량감이 느껴지는 맥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국산 브랜드 있잖아요. 카스, 하이트, 테라 이런 맥주들이 다 라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에일은 깊고 진한 풍미가 있는 맥주인데요. 네. 스타우트나 페일에일, IPA 같은 맥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맥주 맛을 결정짓는 요소는 너무 많지만 라거와 에일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효모 차이더라고요. 발효시키는 효모 차이인데 효모가 좀 어려워요. 이름이. 에일에 쓰이는 효모는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고요. 라거에 쓰인 효모는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입니다. 이 효모들이 다른 효모가 서로 간에 열심히 일해서 맛을 달리내는 거죠. 우리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에일 효모, 라거 효모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라거에 쓰인 효모가요. 발효에도 오래 걸리고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동굴에 두었다가 그럼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냉장 장치가 없었으니까 겨울에 만들죠. 예. 그러다가 봄까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효모가 활성화돼 가지고 좀 되면은 그때 마시는 건데 라거라는 말이요. 독일어의 라건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건데 이게 저장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라거는 만들 때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저장고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서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들은 거의 에일이에요. 그렇구나. 수제 맥주는 에일은 한 3주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제 맥주 양조장은 대부분 에일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맥주 회사들이 광고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저온숙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거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특별한 거 아닌데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라거 에일 말고 IPA, 필스너, 스타우트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거와 에일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효모 차이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첨가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홉이나 이런 것들을 넣거든요.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에일에 홉을 첨가해서 풍미를 내는 건데요. 이게 홉의 종류와 첨가 시기에 따라서 맛도 향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홉을 넣는데 IPA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덜한 것이 페일 에일이고요. 그리고 라거에 홉을 첨가한 맥주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필스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스너 우르펠 같은 맥주가 이제 그런 맥주를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밀맥주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가에 밀이 최소 50% 이상 함유된 맥주인데요. 예. 이게 보통 흰색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맥주로는 호가든 블루문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맥주인데요. 예.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맥주 중에 1664 불랑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1664 불랑. 예, 예. 오, 요즘에 되게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요? 불랑이란 말이 화이트란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화이트란 뜻이라 네. 이게 밀맥주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664는 또 뭐냐 그러는데 이게 그 맥주를 처음 만든 양조장이 설립된 연도. 네, 그래서 이 밀맥주가 또 한참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네스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기네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우트 그 포터 맥주의 한 종류인데요. 예. 이거는 맛이 없어진 맥주를 살리려다 보니까 예. 오래된 에일 맥주와 섞어가지고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만든 맥주가 바로 스타우트 맥주예요. 그 스타우트 맥주를 처음 개발해서 잘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입니다. 아, 그래서 기네스 맥주. 네, 그래서 기네스 맥주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아, 그렇군요. 저도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이제 다른 음료 얘기 좀 해볼까요? 다른 음료로는 역시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커피겠죠. 네.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뭐 그 추출 방식에 따라서 아이스 요즘 쉽게 여름이니까 네. 예, 예. 차갑게 마시려면 아이스 커피와 콜드브루가 있잖아요. 예. 아이스 커피는 그냥 얼음에 커피를 추출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이스 커피고요. 예.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에 이거를 우려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 담궈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요. 커피를 그 추출할 때는 약간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콜드브루엔 빠져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콜드브루는 좀 부드럽긴 한데요. 대신 오히려 카페인 함량은 더 높아요. 우려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꼭 카페인을 보면 더 독한 커피가 콜드브루이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 얘기까지 좀 와버렸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미식가의 디테일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느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예. 그렇게 보자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매일 3번 이상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게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알고 같은 네. 맥주를 먹어도 그 맥주의 스토리를 알고 먹는다면 조금 더 만나게 느껴지지 않을까,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여름휴가 기간에 만난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해지시라고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주경야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